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 2.3%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의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또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보존 헬스케어는 현재 원래 이제 LED 광원을 이용한 일반 조명 산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볼티아와 비보존이죠.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연구개발하는 회사이면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헬스케어가 있죠. 그리고 작년 9월에 인수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 이 밑에 있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하는 하나의 종합 제약사로서 현재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9월 달이었나요? 9월 달에 원래 이 비보존 헬스케어하고 비보존하고 하나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0년 9월에 계약을 하나 체결하죠. 그래서 오피란제린,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에 대한 주사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 110만원, 지급금액 20억, 삼상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상은 역시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식약처에다가 임상 3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신청서에 대한 임상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는 있지만, 계획대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를 한 번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반려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하방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좀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차피 이 종목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큰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특징적인 게 거래량이죠.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라는 점이 이전과 좀 달라진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거래량이 터진 가격을 기점으로 한번 이제 가격을 그어보면 1900원대에서 1800원대가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의 가장 강력한 기술적 지지 라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깨지면 더 이상 없죠. 그때는 1400원, 1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1800원, 19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항대는 265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거대한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이제 2월 한 9일 정도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근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 오면서 어느 정도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여기서 돌려가면서 하락에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상승으로 좀 돌려놓고, 오늘은 살짝 그 위에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이 상승으로 돌려 나가고 있다. 지지받을 때에서 지지받고 상승으로 좀 돌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여기서 이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이 오피란제린에 대한 식약처의 임상 3상 승인입니다. 이게 승인만 나온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강하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고, 그 외에는 딱히 이 종목에서 큰 모멘텀이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나온다면 또 다른 요소가 발생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 부분이 예측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오피란제린에 대한 임상 3상 승인이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 종목에서 이제 최근에 뭐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전환사채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건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게 지금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가 되는데요. 주식으로 전환되면 이게 자본으로 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행사가 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주주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만큼의 주식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겠죠. 희석되겠죠.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상장이 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또 흔드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주주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전환 청구 가능 기간에 전환 가능 주식수 이렇게 한번 보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일단 9회차는 이제 행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회차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제일 많은 게 12회차, 13회차, 14회차, 15회차. 15회차까지가 지금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1년 1월 31일부터니까.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언제라도 존재합니다. 이 물량은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얘네들은 왜 전환을 하는가? 결국에 목적은 수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의 목적이 있고 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의 물량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100억, 200억, 주식수도 장난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팔고 나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수익을 보고 나가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이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약속이 없는데 이 100억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딱히 성장성 뭐 이렇게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난다거나 뭐 배당을 준다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100억, 200억을 쉽게 주식으로 전환을 시킨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만약에 삼성전자였다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환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얘네들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200억이라는 돈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이런 그 부분들 또는 자기네들의 평단 대비해서 수익을 보장받지 않고서 과연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저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입장에서도 1년, 2년씩 기다려서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초 발행일이 2019년도부터니까 2020년도면 1년 정도 된 거네요.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죠. 평단은 1,500원에서 1,400원 정도. 물론 지금의 가격도 얼마든지 얘네들의 평단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뭐 팔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지난번 11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전환사채가 행사가 됐었거든요. 이때 보면 얘네들의 그 발행가 1,400원, 1,500원 대비 2,300원, 뭐 400원까지 올려주는 거 보니까 보통 한 50에서 70%는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번에 이때가 뭐 피크였죠. 이때는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1월 28일 날 이때가 정말 피크였던 것 같은데, 이때 1,0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됩니다.
1070만 주죠, 정확히. 물론 이때 시장도 좀 안 좋았고 이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이때 들어온 게 이제 1,400원, 1,500원대예요. 이때 들어왔었고 그 물량 중에 270만 주 정도가 나갔습니다. 1월 28일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800만 주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게 되는 거죠. 계산적으로.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상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140만 주가 상장이 됐죠. 1,400원, 1,500원대. 근데 요거는 그냥 다 나갔습니다. 요때 다 나갔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갔어요. 요때 상장됐던 게 추가적으로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 700만 주 정도에서 800만 주 정도 사이에 물량이 여전히 팔지 못하고 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왜 안 팔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얘네들 아직 안 팔고 있는 거예요. 700만 주에서 800만 주.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주가를 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무너뜨린다면 이거 뭐 거의 1,400원, 1,500원 오게 되는데 1년 기다려서 주식으로 뭐 100억, 200억을 주식으로 전환시켰더니 결국에 돌아오는 게 주가 하락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주식을 전환을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런 좀 나름 좀 부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수익을 좀 담보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800원, 1,900원이 솔직히 좀 깨지기 힘든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가서 1,400원, 1,500원 오면 무조건 이 가격에서는 뭐 다시 또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얘네들의 평단이 1,400원, 1,5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다시 오면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까지 가서 튀어 오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좀 해서 얘네들이 수익 보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마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는 호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이 왜 주식으로 전환을 할까? 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것도 수백억씩이나 이제 전환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담보가 되지 않고서 과연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 가격을 쉽게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순간 바로 자기네들 평단 오거든요. 기껏 1년 기다려서 주식으로 전환시켰더니 주가를 다시 빼서 내 평단을 만들어? 절대 용납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기술적인 지지 방어선인데 이걸 깨는 순간 솔직히 손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깨면은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면 얘네들의 평단에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고 이 가격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반등을 다시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온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안 온다면 역시나 1,800원의 기준을 두면서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켰고요. 지난 한 3, 4주 정도가 계속 하락이었는데 어제 이제 상승을 통해서 방향을 상승으로 좀 돌려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돌려놓고 5일선에 지지받으면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단기적인 방향성이 상승으로 가고 있어서 뭐 이번 주는 그래도 5일선 타고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우상향 흐름들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뭐 호재성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붙었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고요. 박스권 하단에 1,800원, 1,900원 자리가 기술적으로 지지가 받는 자리고 저점은 지난 2월 9일날 요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내려오더라도 1,800원대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성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을 다시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현재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외인들, 기관들, 투신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단타성 수급 말고는 없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흐름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보전 헬스케어는 뭐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